평소에 감기가 자주 걸리시거나 아니 몸이 아픈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더디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막고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세포라든지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 체계가 이제 방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면역 체계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급성 염증 반응이 생겨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하나의 치유 효과를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급성 염증은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성 염증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급성 염증이 이제 오래돼서 만성화가 되면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체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조직이 변화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가 항체에 의해서 여러 관절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관절 이외의 증상까지 나타나서 내부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만성 염증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새는 이제 면역력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NK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NK세포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면역력이 어떤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겠고,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부신 호르몬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들이 있겠고,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해서 심장이 뛰는 그 심박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율신경 검사를 포함해서 비타민 D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들을 시행을 해볼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ESR, CRP와 같은 염증 수치나 자가면역 항체 검사를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유무를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요새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기존 의학이 어떤 질환 중심의 의학이었다고 한다면, 기능의학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의학에서만 하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자율신경 검사,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약물 치료나 수액 치료 아니면 영양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조절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의학을 활용한 치료법이 점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검사 소견을 조합해서 진단을 해서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그런 전인적인 관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약물 치료 위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제일 중요한, 현재도 가장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인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면역의 과도한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세포나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패스웨이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이제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인 그런 피로감이나 어떤 불편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지만 손이 뻣뻣한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피로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든지, 우울감은 뭐 당연히 류마티스 약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울 경향을 또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 또는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툴 중에 하나가 기능의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약물 자체를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기능의학이나 한의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생물학적 제재까지 썼는데도 염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른 뭐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기능학적인 수액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 염증이 빨리 감소되고 어떤 피로감이나 불면증 그런 증상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염증과 통증이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분들도 기능학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 또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도 류마티스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을 하시지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좀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나 재생의학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병원마다 좀 경향성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학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과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아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기능학을 하시는 분이 있고, 외과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배경에 따라서 좀 더 초점을 두는 분야가 다를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피부 질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능학이라는 것 자체가 딱 무슨 과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비슷한 진료를 하고 있는 걸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진료를 하는 분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도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접목한다면은 좀 더 염증 조절에도, 그리고 면역을 조절하는 데에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이 과도한 자가면역 질환처럼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도 문제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면역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기능의학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학을 적용을 해서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를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